이 시는 우리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긴 해요. 그렇죠? 어려운 건 맞긴 하지만 우리가 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과학 역시 지문을 읽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라인 정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테랑스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제가 디지털 에세이트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예전 영상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제 다들 시험 보시는 친구들이 이제 슬슬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빠르면은 당장 11월 19일에, 아니면은 이제 뭐 3월 달에 나중에 보는 친구들 있겠죠. 여러분, 지금 당장 시험을 보는 입장이면은 오늘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연습해 가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텀을 좀 두고 연습할 시간이 좀 있으시면은요, 오늘 본 내용으로 이 필요한 스킬들을, 필요한 독해법, 문제풀이 방법들을 꼭 익혀주시고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볼 거는요, 페이퍼 SAT랑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3월달 시험이나 이제 11월달 시험은 아마 그 페이퍼를 준비를 하다가 보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좀 이제 페이퍼 SAT에서 어려운 지문 중 하나가 문학이잖아요. 왜냐하면 페이퍼 SAT에서 문학은 지문이 좀 쉬워도 문제고 지문이 어려우면 사실 더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문이 쉬우면 문제가 어렵고, 그리고 사실 지문이 어려우면 그냥 그 자체로 힘들죠.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은 따로따로 내가 이해를 해도 합쳤을 때 뭔가 말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해요. 그렇게 어려웠던 친구도 있다면은 일단은 디지털 SAT 변한 거는 좀 좋을 수도 있어요. 리터러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제일 큰 게 짧아진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지문이 짧아졌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지문들 평균 난이도는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좀 포함이 좀 추가됐고. 그래서 짧아져서 좋은데 하지만 지문 난이도 조금 올라갔다. 그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뭐죠? 이 어려운 지문들을 어떻게 잘 읽어야 되는지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 꼭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 거는요, 이 고전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려운 단어들 말고 이 단어들은 이제 옛날 영어에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을 쓸 때 썼던 단어들입니다. 지금은 문학 지문들이 다 이제 진짜 20세기 극초반 아니면은 18세기, 17세기, 19세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빈도가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꼭 외워두세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볼 내용은요, 독해 방법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여러분. 꼭 읽을 때 SVO 위주의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 모든 문장의 해석은 subject, verb, object에서 시작이 됩니다. subject가 주어져.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verb는 동사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행동이 뭔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object는 뭐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행동이 행해지는 건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문장의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다 어떠어떠한 누가, 그렇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어떠한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하는지, 얘네들을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modifier들입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 볼게요. 여러분 앞에 지문 보이시죠? 이 지문은 딱 보면 뭡니까? 포엠이에요. 이 시는 우리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긴 해요. 그렇죠? 자주 접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그냥 느낌적으로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어려운 건 맞긴 하지만 우리가 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이 시가 사실은 다른 글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 시도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시의 첫 번째 문장은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여기 당연히 시작은 뭐 여기겠죠. 그러면은 이 문장의 끝이 어디죠?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침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럼 여기가 문장의 끝이죠. 첫 번째 문장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subject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밑줄 칠게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verb가 있죠. 우리가 이거 동그라미 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object가 있죠. 그래서 물결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이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thou가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you였어요. you. 이렇게 noun이 혼자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높은 확률로 subject잖아요. 그럼 얘가 you가 뭘 하는 것 같아요. 그쵸? you가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뭘 하는 거죠? has told. 뭔가를 말했대요. have told. has가 have잖아요. 그리고 읽었대요. 그럼 뭘 말하고 뭘 읽은 거죠? have told of joy and mirth. 이거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을 읽었습니까? hearts and souls of men. 이거에 대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행복한 것에 대해서 네, 말을 했고요. 그리고 souls of men, hearts of men이니까 뭐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 그런 거를 읽었다, 파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볼까요? 다음 문장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죠? 당연히 마침표가 있는 여기까지죠. 여기에도 당연히 subject, verb, object가 있겠죠. 자, the language. 아까랑 비슷하게 얘도 앞에 있으니까 높은 확률로 subject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읽어보니까 the language of the flowers, thou hast read them all. 지금 보니까 읽는 게 여기 있어요. 이게 verb예요. 그럼 뭐가 읽고 있는 거죠? thou. 얘가 읽고 있는 거죠. 그럼 잠깐, language는 역할이 subject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thou hast read, 당신은 읽었다. 뭘 읽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다 읽었다. 어떤 것들을 다 읽었다? 이것들을 다 읽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에 나오는 이 작가인데 이 작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꽃의 언어, language of the flowers를 다 읽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subject verb가 또 따로 있죠. 여기에서는 the little brook. 이 brook이 뭐냐면은 작은 뭐 개울, 작은 강 그런 건데 이것도 반응했다. 무엇에? 당신의 부름에. 그러니까 뭔가 그 자연에 대해 자연과 굉장히 잘 융화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답이 뭘까요? 일단 질문부터 봐야죠. 질문이 which choice best states the main purpose of this text? main purpose면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To praise a certain writer for being especially perceptive. 무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Regarding people and nature.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A가 말하는 거는 이 작가가 자연과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거랑 매칭이 되나요?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앞에 보니까 Hearts and souls of men을 read 했다 그랬죠. 사람을 잘 아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여기에서 꽃의 언어를 읽어봤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A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답을 다 보진 않을 건데요. 많이 고르는 게 B를 많이 오답으로 고르더라고요. 이거를 틀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B는 왜 안 되냐면요. To establish that a certain writer has read extensively about a variety of topics. 사실 이거는 비슷한 말이지만 좀 무리가 있는 말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진짜 읽은 거는 사람이랑 자연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고요. variety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읽은 것도 읽은 거지만 이 사람이 작가는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 그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뭐 같이 하면 항상 더 쉽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 혼자 할 때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과학을 좀 볼게요. 과학 역시 지문 읽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잘 읽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읽으면서 좀 액티브하게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저는 이거를 라인 정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과학 지문에서는 이렇게 여러 관계 위주로 내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관계들을 내가 하나하나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A랑 B랑 단순히 associate 돼 있다,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correlation은 뭐냐면은 A가 올라가 B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은 A로 인해서 B가 초래된다. 이런 cause and effect가 있기도 하고 아니 말 그대로 그냥 A에서 B에서 C로 이어진다. 이런 시퀀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과학 지문이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which finding if true most directly support the researcher's hypothesis.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일단 나왔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파악하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hypothesis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문을 볼 때도 이게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지문을 좀 볼게요. 지문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을 사람 다 읽어보셨죠?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복잡한 단어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런 plant ecologist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microscopic analysis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determine, 파악하려고 했대요. 뭘 파악하려고 했냐면은 B tomentosa, B macrantha 얘네들이랑 어떤 식물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뿌리가 quartzite에서 grow를 하고 그리고 fine hair들이 있대요. 뭐 털이 좀 붙어 있나 보죠.
그리고 거기에서 malic and citric acid 이런 acid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문장을 보니까 여러분 the researchers hypothesized로 나오죠.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The researchers hypothesized 뭘 지금 어떤 가설을 내세우고 있냐면은 자, 아까 말했던 malic, citric acid, these acid들이죠. 이 acid들이 dissolving underlying rock,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돌을 좀 이렇게 분해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growth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phosphate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vital하다. 그러니까 phosphorus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nutrient를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는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말한 파란색이 뭐였죠? 뿌리가 있고 거기에 hairs가 있고 acid가 나온다. 그리고 밑에 초록색 부분 더 중요하죠. 아무래도 hypothesis니까요. acid가 있는데 그게 rock들을 dissolve하고 그게 growth나 phosphate로 이어진다.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어느 정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다 좋긴 한데 이거는 사실 페이퍼 에세 때만 가능한 거 아니냐. 디지털 에세이트는 연필을 못 쓰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정확히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디지털 에세이트에도 리딩 시험, 라이팅 시험에도 여러분 종이, 스크래치 페이퍼로 들고 갈 수 있어요. 필기도로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어려운 지문을 만났을 때 그냥 막연히 막 여러 번 읽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으면 잠깐 멈춰서 종이에 정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겠죠. 지문을 다 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다시 봐야 되겠죠. Which finding, if true, would most directly support the researcher's hypothesis? 아까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Root, hair acid, acid, dissolve rocks, growth, phosphate. 이렇게 정리됐죠? 자, 일단 첫 번째 거는요, 딱 보면은 사실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특히 내가 페이퍼 세트 연습을 했으면은 바로 파악이 돼야 돼요. 딱 봐도 비교하는 거 안 나왔잖아요. 그쵸? Similar to those of B. tomentosa and B. macrantha. 얘네들이랑 다른 스피시스랑 비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탈락.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앞에 내용 그럴싸해요. 뭐 B. tomentosa, B. macrantha, both secrete citric and malic acids. 근데 얘네들이 그 secrete한 acid의 비율이 다르다? different proportion이다? 그건 안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D도 보면은요. B. tomentosa and B. macrantha 얘네들이 thrive 한대요. 언제? 가 있는 돌에 surface of rocks에 phosphate가 없어도요. 사실 근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자 아까 정리한 내용이 뭐였어요? 애초에 acid를 통해서 dissolve하는 이유가 phosphate를 얻기 위해서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없다는 곳에서 잘 자라면은 hypothesis는 오히려 반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C를 보니까 이게 문제가 왜 좀 어렵냐면은 완전히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추론해야 됩니다. C를 읽어볼게요. The roots of B. tomentosa and B. macrantha carve new entry points into rocks even when cracks in the surface are readily available.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루트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요. 그 돌을 안으로 파고 들어간대요. 그렇죠? 언제 그러냐면은 even when cracks are readily available. 굳이 뚫고 갈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굳이 돌로 들어가는 걸까요? 왜냐면은 돌로 들어가서 dissolve를 해야지 뭐가 나오죠? phosphate가 나오죠. 그럼 아까 우리가 정리한 내용이 정확하게 이 C 내용을 일치를 하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C가 사실이면은 이것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hypothesis가 support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디지털 SAT가 쉬울 수는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봤던 내용 위주 준비를 하면은 어려운 문학 문제들, 어려운 과학 문제들을 조금 더 잘 대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열심히 잘 준비하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